김어준 뉴스공장 시장님한테는 혹시 불편할 수가 있어도 이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파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시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 특정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2016년 3월에 자문회의 결과서를 보면 먹거리 마스터 플랜, 서울시 마스터 플랜에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자문을 거쳐 초안 작성을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이보희 현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이분은 서울시의 과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윤병선 건국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이사인데요. 당시 정책 수립하는 서울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심사위원,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프 심사죠. 희망 네트워크 현 대표가 과장이 되고 전 대표는 당시 대표는 TF 위원장을 맡고 당시 위원장은 용역을 맡은 겁니다. 한살림 생협, 행복중심 생협, 한국 유기농 농업협회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등은 모두 광우병 집회, 후쿠시마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협력단체입니다. 지난 8월 24일 페이스북을 보면 인류가 핵오염수를 버린 날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살림 생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전부 매진돼서 이득을 보기도 했죠. 특정 단체에 배를 불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이런 비정상적인 담합구조. 저는 부패 커넥션이 있었는지 감사나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금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 출신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시민단체 출신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또 본인들과 관련된 단체가 스스로 설계한 사업에 민간 위탁조로 참여해서 실제로 공급까지 하고 이건 뭐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나 이걸 이제 명분으로 잘 포장을 해서 마치 무슨 뭐 산지직송 원가를 중간 유통 마진을 절감을 해서 마치 큰 이익이 생기는 사업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걸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서울시가 그 개선안을 내놨고요. 그 1대1로 매칭된 특정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률은 사실은 결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식재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친환경 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어떤 인건비로 쓰이는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식단 구성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꿔낼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조리한 면은 모두 다 일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법적인 요소라고까지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속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들여다보고 네.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경병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이 도우셨던 분이죠.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1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원칙은 사실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정에 매우 밝고
그리고 그동안에 겪어왔던 바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형사적인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더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점을 각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며칠이죠? 29일입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시는지 잠깐. 의원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접촉을 시도하고 시장님께서 시도하셨습니까? 그럼요. 일단 어떻게 처음부터 바로 만나겠습니까? 전화 통화를 하든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든 왜 못 만납니까? 왜 지금 시장님 시청 바로 앞에 지금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계신데요. 찾아봐서는 대화가 네?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을 정성이 위해서 중요합니다. 정성이. 정성 네. 들였습니다.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이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점만큼은 뭐 알겠습니다, 분명한 시장님. 근데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기가 지나면 분향소 철거합니까?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쭉 여러 가지 시책을 나열한 것을 보고 역시 그 목민간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PPT 세운상가 건물 외벽이 무너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시민 발가락이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시멘트 덩어리 80kg짜리 시멘트 덩어리였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면은 이 세운상가 건물 외벽이 탈락하고 내부 누수가 있고 콘크리트 약화가 돼서 노후화가 아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PPT 보면은 세운상가군 노후화도 문제지만은 그 주변 지역 정비도 좀 시급합니다. 보면은 노후 건축물이 97%고 목조 건축물이 또 57%예요. 또 소방도로 미확보, 소방시설 위반 건축물이 무려 95%에 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총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거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건축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노후한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상권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저 세운상가가 김수근 건축가라고 상당히 우리 예. 근대 건축가 중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 제자를 자처하는 분이 지난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총괄 건축가를 맡아서 본인의 지론대로 저거를 계속 보존하는 쪽으로 보존 재생했죠. 정하는 바람에 그 전에 예. 제가 세워놓았던 재건축 계획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새롭게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데요. 큰 장애 사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이 전임 시장님 시절에 양쪽으로 이 공중보행로라고 하는 보행교 만들었죠. 보행로. 무려 1,100억을 들여서 속된 표현으로 대못질을 해놓고 나갔는데요. 이것이 지금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죠. 이 만들어진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서 또 철거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아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과거 시장 재직 시절에 그 현대 상가를 재개발한 경험이 있죠. 네, 그때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재개발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예. 가장 간단하게 신속하게 일이 처리가 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점 때문에 지금 좀 망설이고 있고요. 예. 가급적이면 민간의 개발 역량과 활력을 활용해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정 투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걸 이제 민간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녹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거를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되려면은. 네.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7개국을 전부 통합해서 좀 개발하고 또 과감하게 시가 재정 투자를 하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게 이제 94년도에 세운 도심 재개발 이제 기본 계획이에요. 이게 녹지축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저 위에서 보면은 경희구에서부터 독수군, 종묘, 남산에 있는 광정 녹지축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94년도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 올해 수건 사업인데 이 세운상가 주변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 재임 시절에 좀 제대로 좀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완성을 하면은 저는 서울시를 재탄생시킨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강화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 자치구 협업으로 공원 등산로, 하천변 등 치안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말씀도 하셨고요. 인사 말씀에서는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관악구 등산로 관련한 사건 때문에 특별히 더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님도 그때 현장에 직접 와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근처라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일이 났고 시장님께서 다녀가셨고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뭐가 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시면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CCTV 설치를 독려하고 있고요. 필요한 재원도 자치구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직접 챙기셨으면 좋았을걸요. 네, 이미 2개 정도 추가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반가운 말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어떠신가요? 일단 구청에서 주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네.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그 지리를 잘 아는 관련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 저희들 지원 계획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지를 지금 파악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그런 계획이 일선 구청에 전부 지시가 됐고 구청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이미 특별교부금 315억 1,900만 원이 긴급 지원이 됐고요. 지능형 CCTV 총 3,106대를 올해 중으로 확충할 예정.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그럼 아직 전수조사를 안 한 상태입니까? 네,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예, 시장님 이 부분 말씀드리면 그 저희 지역도 최근에 그 이런저런 사건이 좀 많이 나고 네. 시민들 불편해하시고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노력은 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만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합니다만 시장님이 서울시 전체 수장이시니까 구청이나 경찰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계속 챙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께서도 이태원 이야기하면 답답하시죠? 글쎄요, 뭐 원인을 분석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의 경우에는 기관 간의 공조 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그다음에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진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관 간 협조라는 게 허맹한 소리입니다. 뭐 불규칙적이긴 합니다만은 1년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 번쯤 보십니까, 한 달에? 경찰청장, 예, 서울청장하고. 1년에 보는 횟수는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또 어김없이 강남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급류를 형성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신사동과 양재역, 역삼역 쪽에서 계속 빗물이 흘러내리는 이른바 항아리 지형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는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수만 톤의 흙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부산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에 하루 동안 최대 200mm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이렇게 잠겨버렸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많은 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죠. 오늘 항공편이 어제 무더기로 침수로 인한 전환됐고요. 밤사이 기록적 폭우가 내린 침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장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다 이런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 중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는 서울 한강의 모습이 정상은 아닙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런던의 테임즈강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도시 강들은 교통의 측면에서는 수상 교통의 측면에서는 매우 발전돼 있는데 서울은 유람선 한 척 떠다닌 것 외에는 완전히 정막강산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네,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수상 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고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TBS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그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88억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또 서울시가 그 지원 조례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원액이 결국은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TBS를 그냥 없애버릴 생각이십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갖고 좀 답답하고 아쉬운 생각이 너무 많이 생각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혁, 시장님한테는 혹시 불편할 수가 있어도 이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김어준 뉴스공장 같으면은 누적 조회수가 약 32억 회, 월 평균 2,600만 회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그런 TBS 문제를 잘못 대응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들을 권리를 없앤 것은 물론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로 그 청취율 같은 그 수치를 인용하셨는데 사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서 청취율을 올리는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시장님 그런 시각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시장님이나 누가 옆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듣고 싶게 원하는 것 그것을 절대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존중해서 판단하셔야죠. 그건 아니죠. 공정해야죠. 그걸 존중해서 판단해야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다중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또 많은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오류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나 대통령이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것이 뜨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파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이시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그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심위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게 방송을 시장님 주변의 사람의 생각이죠. 서울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보시고 그동안 청취자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예, 시장님 답변하세요. 예, 의원. 바로 들어봐요. 똑같은 내용. 빨리 시간 넘겨주려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데 한두 번 탁탁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질문을 하지 마. 질문하지 마요. 남의 얘기하는데 끼어드시면 저도 끼어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세요.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공영방송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시장님께서 다산 120 콜센터로 전국이 벤치마킹해서 횡단 전개를 하셨듯이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시는 출퇴근하시는 분이 141만인데요. 경기도는 지금 아직 버스 준공영제가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잘 되려는 걸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면 경기도도 자극을 받아서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 이렇게 해서 경기도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 이목상시 작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미술품이잖아요. 이분이 지난달 이 자신의 미술연구소 직원 강제 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희생자분을 위로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게 그대로 놔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목상 씨는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후보 멘토단을 지내기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서울시하고 피해자 측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다큐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 가처분 신청이 왜 필요했는지 또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공무원의 성비 근절을 시장님께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이 6건, 5건, 7건 이렇게 해서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문제의 다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9월 20일 날 인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 상영은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2차 가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심각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이라도 중단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다큐 제작 및 시사회 상영 등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법률 비용, 의료 비용, 심리상담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 노력에 대해서 좀 많습니다. 많은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해 주시죠. 네. 예,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기구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형 사건 처리에는 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제를 도입을 해서 전임 시장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때 사후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후에 2차 가해와 그와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를 완비했습니다.